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환경 분야에서 농업과 토양오염에 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 확산되면서 식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계기가 녹색혁명이었죠. 녹색혁명의 핵심 기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그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토양오염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를 오늘 학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혁명과 기술 부분인데요. 녹색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농업 분야에서 토종 개량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의 도입으로 많은 수확을 올리는 농업상의 모든 개혁을 녹색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녹색혁명의 목적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서 우리의 빈곤과 기아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농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는 했지만 환경을 보존하는 데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화학비료의 생산은 원료 공급을 위한 자연 훼손을 하기도 했고요.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도한 질소나 인의 사용은 수질을 나쁘게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녹색혁명의 가장 핵심 기술인 이런 화학비료와 농약, 이것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토양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런 화학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토질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유기 성분이 많았던 토양들이 우리가 과도하게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토질이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통해서 토양 속의 생물들이 죽고요.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죽고 땅을 산성화시키면서 토양이 황폐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과 박테리아들은 작물의 뿌리에 필요한 비료분을 토지 속에서 빨아들여서 작물의 뿌리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미생물들이 실제로 잘 살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토양균의 사료가 되지만 화학비료는 사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박테리아나 미생물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농약은 모든 토양에 서식하는 곤충, 기생충, 균류를 죽여서 토양의 유기물과 영양소를 고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긴 하는데요. 이 농약들을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새로 혁신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화학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토질 자체도 나빠지지만 땅이 갖고 있는 보수력,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땅을 따뜻하게 하는 보온력, 이런 것들도 저하시키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그 오염은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토양오염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헥타르당 질소 함량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질소와 인이 대표적인 화학 비료죠. 그래서 이런 질소와 인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토양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농민이기 이전에 이런 식량들을 소비하는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민들이 보다 건강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유기농법의 농산물을 구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버려지는 음식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음식을 할 때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소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의 텃밭이나 주말 농장 등 실제로 우리가 농사를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이런 농약을 투입하지 않고 모양 좋은
그런 작물들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조금 모양은 안 좋더라도 조금 색은 예쁘지 않더라도 그런 작물들이 건강한 작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일련의 텃밭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처해져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을 통해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